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오늘은요, 아직 그 A620M 게이밍 X 보드를 쓰고 있고요. CPU는 7800X3D입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4800짜리 M-DAI 하이닉스 M-DAI 메모리를 16기가짜리를 4개를 꼽았어요. 자, 4개를 꼽았습니다. 자, 풀뱅크예요. 풀뱅크 오버클럭을 했고 지금 5800 정도로 타이밍을 싹 조였습니다. 6000이 부팅은 되는데요. 6000 클럭은 뭐라 그럴까? 역시 수율 한계 근처라서 타이밍이 아쉽게 조여져 가지고 5800으로 내렸습니다. 5800에서 뭐 이거저거 막 잡다하게 조여놨고요. 두드러지는 특징은 이번엔 좀 많이 조여봤어요. 최대한 5800으로 하니까, 기왕에 5800으로 하니까 제가 되는 대로 조여봤는데, 전압 다이어트도 했고요. 전압 다이어트도 했고 타이밍도 조이고 했는데 두드러지는 특징이, 와, SCL 타이밍 많이 내려가네요. 이거 SCL 풀뱅크라서 그런가? SCL을 풀뱅크라서 분산해서 사용해서 그런지 좀 더 낮은 값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TCL은 28 정도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압이 1.37로 충분했습니다. 물론 지금 1.37V를 썼는데 제 거 전압 수율이 좀 좋은 편이에요. 4개 다 좋은 편이라. 그래서 1.37 정도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될 확률이 있습니다. 저는 1.43V 넣어서 테스트를 했고, 여기서 다이어트를 1.37까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은 처음에 1.43V 넣고 하세요. 43V 넣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RCD 지금 34 RCD RP 타이밍은 34를 썼는데, 이거 34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램 수율에 따라서. 제가 M-DAI는 좀 수율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M-DAI를 제가 좀 많이 써봐가지고 그 중에 제게 좀 좋은 겁니다. 좋은 거. 제게 좀 좋은 건데, 지금 아이러니하게 지금 클럭 말고요. 타이밍이 있어서 제 거를 그대로 따라하면 좀 안 될 확률이 좀 있어요. 왜냐면 제게 좋은 거라서. 34로 안 되면 36으로 늘리십시오. 그 다음에 TCL 타이밍은 28 정도 썼는데 28 될 것 같고요. 5800에서 램 수율이 더 좋으면은 26이 될까 싶었는데 26은 안 됩니다. 모자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 거 전압 수율이 좋은 편이라 M-DAI에서 이거 5800에서 26 TCL 26 들어가는 거 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TCL은 5800 클럭에서 최소로 민 값이 28이라고 보시면 돼요. 1.43V에서 만약에 26을 쓰고 싶다 그럼 전압을 더 줘야죠. 근데 지금 르네사스 PMRC가 언락이 지금 안 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XMP 램이나 리치텍 뭐 언락 제품 쓰면은 좀 더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5800에서 최소 값은 28이에요. 28보다 낮은 값은 안 드실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일반적으로 넣었고요. 전압이 좀 특이하죠. 자, 일단 VSOC는 1.1V를 제가 입력을 했어요. 이거 하드웨어 인포를 업데이트 했더니 이게 전압 표시가 나오는데, 요거랑 좀 달라요. 이거는 이제 바이오스에서 실제로
들어가는 전압량이고, 그게 이제 CPU 쪽이랑 그 SVI3 쪽으로 SoC 전압이 실질적으로 쓰는 게 요거래요. 요거. 그래서 SoC 전압을 내가 확인하고 싶으면은 요걸 보면 된다고 하는데, 1.1V를 넣었는데 조금 떨어지게 나오죠. 아마도 요거에서 LAC 전압이 더해지면 요렇게 나오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저는 1.1V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VDD IO 전압은 VDD IO 전압을 1.1을 쓸 수가 없었어요. VDD IO 전압은 여기서 나와요. 이게 메모리 VDD 전압이고 요게 VDD IO 전압이에요. 그러니까 요 전압은 요겁니다. 요거. VDD IO 전압은 지금 보시면 1.2V 썼죠. 1.2V. VDD IO를 1.1V를 못 쓸 정도로 역시 풀뱅크가 쉽진 않아요. 이거 먼저 얘기를 하자. 지금 7800X3D가 제가 다른 영상 보신 분 아시겠지만 제 거가 맨컨 수율이 평균 기준으로 중합니다.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뽑기를 안 했습니다. 뽑기를 안 했는데 조금 안 좋은 편이고, 그 다음 여기서 지금 사용하는 메인보드가 PCB 6레이어 보드 A620M 게이밍 X. 웬만하면 이거보다 보드 성능이, 메모리 오버클럭에 관련된 보드 성능이 이제 A620 보드면 거의 최하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상은 다 되지 않을까. 예. 제가 지금 맨컨도 안 좋고 보드도 안 좋은 걸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하기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중에 복병이 하나 있는 게 지금 M다이의 경우는 제게 좀 수율이 좋아요. 전압 수율이 좋은 편입니다. M다이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뭐 전압은 좀 넉넉하게 주시는 게 낫지 않나. 아무튼 VDDIO 1.2V를 쓸 수밖에 없었고요. 왜냐하면 1.1V 넣으면 뭐 될 것 같은 타이밍을 줬는데 에러가 나요. 예. 여기서 될 것 같은 타이밍은 경험에 의존하는데, 그쵸? 초보분들은 잘 모르세요. 근데 이제 많이 다뤄본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는 산출이 가능해요. 산출이라는 게 뭐냐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 타이밍이 한계 수준, 한계 근처에 있으면은 잘 안 되거든요. 타이밍 조이는 것조차 잘 안 돼요. 여기다가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예. 수율이라고 하면 시스템 수율 종합이라고 하겠습니다. 맨컨, 보드, 램 한계 근처에서는 타이밍조차 잘 안 조여짐. 이 수율이라는 거는 클럭 수율입니다. 클럭. 그래서 지금 내가 만약에 6200이 부팅이 안 돼. 그럼 6000으로 부팅을 했어요. 6000에서 뭔가 잘 되면 좋아요. 그러면 수율이 다행스럽게도 잘 조여질 정도의 타이밍을 잘 조여질 정도의 수율이 마진이 있는 거예요. 내 시스템이. 근데 잘 되면 좋은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좀 더 낮은 클럭을 써보면은 바로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 내 6200이 부팅이 안 돼요. 6000은 부팅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5800 정도는 이게 안정권이에요. 여기서 타이밍을 조여보면 이 조인 타이밍을 기준으로 이걸 기준으로 6000 클럭으로 환산을 해서 타이밍을 계산해 가지고 넣을 수가 있거든요. 타이밍은 계산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것도 전기공학이라서
예, 계산이 가능해요. 클럭만 예를 들어 한 클럭당 들어가는 시간 계산해가지고 타이밍 5800에 들어가는 시간 6000으로 환산해서 그냥 넣으면 됩니다. 근데 5800에서 썼던 타이밍을 넣었는데 환산 값을 기준으로 6000으로 환산된 타이밍을 넣었는데 안됨. 안되면 요거 그러면 이제 수율 한계 문제이다. 이거가 지금 이제 많은 오버클럭 하시는 분들이 시간 많이 낭비하는 부분이 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그러면 이 수율 한계 문제면 여기서 이제 좀 디벨롭이 가능해요. 디벨롭 하는 방법이 뭐냐? 디벨롭 좀 향상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지금 이 두 가지 전압을 높여주면 됩니다. 적절하게. 조금 영향력이 좀 다르긴 한데 VSOC가 직접적으로 클럭과 영향력이 있고요. VDDIO는 클럭에서 타이밍 조이는데 막 될 것 같은데 에러나 그러면 얘를 좀 높여보면 좋습니다. 얘로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얘를 높여보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전압을 좀 디벨롭 할 수가 있어요. 뭐 제가 제보 받기로는 MISC 전압 VDD MISC 전압으로도 어떤 분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VSOC가 이제 높아지지 않으니까 VDD MISC 전압을 높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도 해봤는데 이거 별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해본 것만 얘기 드릴게요. 저는 이제 VSOC랑 VDDIO 이 두 개. 그래서 이걸로 좀 디벨롭하면 이제 좀 더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잘 되는데 그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율이 또 한계 근처에 막혀가지고 예를 들어 핵심 타이밍 이 REFI 같은 거 뭐 예를 들어 5800에서 65535가 되면요 6000에선 당연히 65535가 돼야 돼요. 저도 이거 하나씩 다 돌려봤거든요. 65535가 되는 램인데 근데 6000에서 안 들어가. 근데 얘가 레이턴시에 영향을 좀 준단 말이에요. 난 레이턴시를 낮추고 싶어. 그럼 결국에는 5800으로 내렸습니다. 클럭을. 그래도 한계면 클럭 다운. 클럭을 다운해서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에 5800으로 했습니다. 6000에서 타이밍이 그렇게 수월하게 조여지지 않아요. 지금 M다이 두 개 썼을 때도 6000으로 제가 해서 영상을 올렸죠. 4개 쓰니까 이제 5800 조금 낮은 값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 대신 FCLK를 좀 더 높여봤어요. 피탄 값은 아니에요. 그냥 아직 제가 테스트 안 해봤는데 대충 넣고 그냥 1267은 좀 빡센 것 같아서 1233 정도 썼어요. 이거보다 낮은 값이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FCLK는 피탄 값이 있어요. 이거 오랜만에 이거 한 번 더 설명할까? 제가 다른 영상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제 클럭이 요렇게 파동을 그려요. 이 파동을 그리는데 물론 이 파동을 기준으로 0과 1을 그립니다. 이게 낮으면 0이고 높으면 1인데 근데 이게 지금 FCLK가 차이가 나잖아요. 똑같지 않잖아요. MCLK랑 FCLK가 똑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간에서 클럭 변형이 발생을 해야 돼요. 지금 요 정도 두께가 2900이라고 치면 이 정도 두께가 2900이라고 치면 그러면 이거를 2133으로 만약에 클럭 변형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한 클럭당 속도가 더 느려져요. 그러면 한 클럭당 속도가 더 느려진다는 말은 더 커야 되죠. 얘보다 더 크게 변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요 정도로 반영을 하면 뭐 이렇게 자 좀 일관적이지 못하게 그리긴 했는데 사이즈가 일관적이지 못하지만 아무튼 요게 요렇게 변형이 돼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여기 특정 지점에서 변하게 되겠죠. 특정 지점에서 변하는데, 클럭이 공교롭게 여기서 이렇게 끝나서 요렇게 만나면 좋아. 요렇게 만나면 좋아요. 그러면 여기 레이턴시 손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클럭이 요렇게 가다 끝났어. 근데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정도 부분이 누락이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증발시켜 버려. 여기서 발생하는 레이턴시 손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FCLK가 2133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2100은 2133보다 더 느리죠. 예를 들어 요 정도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게 요 정도 아주 조금 한 33클럭 정도 늘어나는데 발생하는 손실이 있겠지만, 이 클럭이 조금 더 커지겠죠. 손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클럭 변형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만약에 이게 딱 들어맞아 가지고 손실이 없다, 그러면 그만큼의 레이턴시 상승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33보다 2100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물론 그게 뭐가 제일 핏한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뭐가 제일 핏한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 값 저 값 넣어봐서 제일 잘 나오는 값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얘 2100보다 2133이 무조건 좋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1800이랑 2133은 2133이 아무리 여기 예를 들어 이게 핏하지 않다고 쳐요. 이렇게 가서 요 정도 손실분이 발생을 해. 2133의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0이 만약에 핏하다고 쳐요. 1800은 더 커가지고 예를 들어 딱 핏하게 들어맞는데 1800의 클럭이 한 요정도 사이즈다. 요정도 사이즈다고 하면 이게 아무리 여기에 딱 들어맞아가지고 손실이 없다고 쳐도 여기서 클럭이 너무 늘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또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갭이 크면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 분까지도 커버할 수 있어요. 클럭이 빨라지니까. 그러니까 클럭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높은 값들 중에서는 무조건 높은 게 살짝 낮은 것보다 좋진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FCLK를 예를 들어 아마 최대로 부팅 가능한 값이 2200 언더일 거예요. 맨컨이 좋으면 2200이 들어가고 조금 안 좋으면 2167, 뭐 그런 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맨컨이라기보다 FCLK에 관련된 맨컨이 있어요. 그게 좀 더 좋으면 2200이 들어가고, 안 되면 2167, 66, 67, 그것도 안 되면 2133 정도. 그리고 이게 너무 갭이 안 맞으면은 요 갭이 잘 안 맞으면 낮은 값을 쓰는데도 부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133은 되는데 2100은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200부터 하나씩 내려가면서 테스트를 해보고 레이턴시를 찍어보고 제일 잘 나온 값을 쓰면 돼요. FCLK는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FCLK는 되도록 높은 전압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전압을 보면 전압 얘기를 아까 계속 하고 있었는데, 지금 VSC랑 VDDIO는 지금 1.1과 1.2를 썼다고 얘기 드렸죠. 그 다음에 VDD 전압이 메모리 VDD 전압이에요. 저는 보통 DRAM VDD라고 그러는데 이게 1.37V 썼고요. DRAM VDD-Q가 1.15V 썼습니다. 보통 이거 같은 값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관례적으로 거의 같은 값을 써요. 왜냐면 보통은 이 VDD 요 세 개가 세트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램 전압에서 VDD, VDD-Q,
VDDI 이렇게 세 개가 세트로 가는 메인보드가 많은데, 예를 들어 MSI나 에즈락 보드, 에이수스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MSI 에즈락 보드는 이렇게 세 개 세트로 가는데, 근데 기가바이트는 세트로 안 가요. 기가바이트는 DRAM VDD 설정하면 VDDQ 이것도 아마 따로 갈 것 같아. 만약에 VDD를 예를 들어 1.3V를 기가바이트에서 1.3V를 세팅하고 DRAM VDDQ를 오토로 두면요, 얘는 1.1V로 들어가요. 1.1V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조합이 안 맞으면은 얘도 1.1V고 오토면, 그래서 조합이 안 맞으면 부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조합이라고 하는 거면 이 VDD와 VDDQ가 너무 크게 벌어지면 안 되는데, 그 크게의 기준은 보통 0.3V 정도 됩니다. 이거는 그 표준 문서에 있는 거예요. 위아래로 전후로 3V, 0.3V 차이가 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VDD랑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요. 이 갭이 0.3V, 정확히 33이었나 그럴 건데, 아무튼 0.3V 정도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3.3V 이내에서 사용하기를. 실질적으로 이것도 보면 지금 0.2V 차이 나죠. 잘 돌아갔어요. TM5 지금 잘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클럭 부팅과 관련된, 그러니까 고클럭 부팅이 잘 안 되는 것과 관련된 전압이 VDD보다는 VDDQ 같아서 제가 그나마 좀 VSOC 전압을 1.1V에서 높이지 않고 쓰기 위해서 얘를 좀 많이 낮췄어요. 많이 낮췄고 나머지 전압은 오토 상태입니다. 얘네는 오토로 줬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두 개 전압이 항상 같을 필요는 없어요. 같을 필요는 없는데 에러만 안 나면 됩니다. 에러만 안 나면 돼요. 아무튼 VSOC 전압을 1.1V 사수를 했고요. 결론적으로 그 상태에서 자, 온도는 스파클링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몇 번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풀뱅크가 온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 16기가 글쎄요. 지금 제가 상온 한 27도 정도 창문 열고 돌렸고요. 방이 하도 더워서 창문을 안 여니까 30도, 방 온도가 30도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창문 열어놨고, 그 다음에 스파클링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열판은 원래 두 개 방열판이 껴있는데 나머지 두 개를 방열판에 안 꼈어요. 그러니까 얘랑 1번하고 2번은 방열판이 껴있고 3번하고 4번은 0번하고 2번은 껴있고 1번하고 3번은 안 껴있는데, 이 중간에 낀 애들이 온도가 높습니다. 지금 이거 방열판 하는 게 방열 면적을 넓히는 건데, 이게 지금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바람이 거기까지 스며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효과가 지금 방열판 효과가 없습니다. 글쎄요, 드라군 같은 거 사용하면은 걔네는 이제 방열 핀이 위에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열 전달이 잘 돼서 풀뱅크에도 온도 해소가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1번, 0번, 2번이 끼고 있는 방열판은 장우 방열판이고요. 근데 사실상 지금 거의 의미가 없는 상태가 나왔습니다. 왜냐면 너무 간격이 협소해서, 그래도 스파클링을 좀 싸주었기 때문에 한 온도가 이 정도가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6기가 두 개 오버클럭 한 거를 보신 분은 아마 타이밍을 비교해 보면 아시겠지만, 다른 타이밍들은요, 제가 삼성 램으로도 하고 그렇겠지만, 다른 타이밍은 웬만하면 16기가짜리 두 개 한 타이밍을 그대로 4개짜리 풀뱅크에서 써도 어느 정도는 들어가요.
이 풀뱅크에서 지금 풀뱅크랑 영향이 있는 타이밍은 여기 6개만 주의하면 됩니다. 여기 6개. 일단은 단면 램 2개 쓰는 경우에는 이 6개가 전부 다 1이 들어가요. 단면 램 2개. 그 다음에 단면 램 4개 쓰는 경우는 이 DD 타이밍을 좀 넉넉하게 줘야 됩니다. 경험상 얘는 6, 8이면 웬만하면 되는 것 같아요. 6000까지도 6, 8로 했었어요, 예전에. 그리고 이거는 삼성 램도 6, 8 정도로 썼었고, 뭐 하이닉스 A다이는 아직 안 해봤는데 비슷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면 램 쓰게 되면 양면 램은 이제 SD를 써줘야 돼요. SD 값. 양면 램. 양면 램은 SD. 양면 램 풀뱅하면 SD에 DD까지. SC는 계속 1 써도 되더라고요. SC는 계속 1 써도 되고. 그래서 아무튼 이 6개 타이밍이 풀뱅크 할 때 좀 신경을 써야 되는, 풀뱅크 또는 ER 양면 램 쓸 때 이 6개 타이밍을 좀 주의해야 된다. 단면 램의 1R, 단면 램의 그 2개짜리 램 2개 꽂고 하는 경우는 요거 전부 다 1 줘도 돼요. 전부 다 1 주고 뭐 TM5도 안 돌려도 됩니다. 이거는 아예 안 쓰는 타이밍이라서. 근데 풀뱅크나 양면 램 쓰게 되면 여기 타이밍을 쓴다. 나머지 타이밍은 사실 물론 이제 요런 타이밍 제가 좀 많이 조여졌어요. 요런 타이밍. 그 다음에 얘도 한 2개 더 조였고, 그 다음에 얘도 많이 조여졌어요. 얘도. 그런 오히려 좀 더 조여졌는데 요런 타이밍들은 여기서 이렇게 요 타이밍은 오히려 더 조여졌는데 아무튼 풀 필요는 없어요. 16기가짜리 16기가짜리 2개 했던 세팅보다 더 조였으면 조였지 풀 필요는 없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얘네는 풀어줘야 되고 얘네는 더 조였고요. 모르겠어요. 다 조여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얘네가 되게 조여지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고, 바이오스는 FOA 바이오스 사용했고요. 성능 한번 보고 바이오스 들어가서 설명 한번 다시 드릴게요. 일단 끄고 일단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클럭이 제대로 표기가 되는데 제가 버전을 조금 올렸어요. 원래 6.75 버전 썼거든요. 여기 6.75 버전 썼는데 그 다음에 최근 버전인 6.88 몇이더라? 84, 86? 그 버전에서 라이센스 키가 안 먹길래 참 다시 사야 되나 했는데 6.80 버전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갖다가 라이센스 적용해봤더니 되네요. 6.8 버전에서 지금 클럭이 제대로 표기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매번 영상에서 여기 클럭이 제대로 표기가 안 돼가지고 매번 여기서 한 번씩 설명했는데 버전이 낮아서 그렇다고. 근데 일단은 뭐 아무튼 이제 지금 제가 프로그램들을 좀 몇 개 버전업을 했습니다. 하드웨어 M4도 버전업을 했고 CPU-Z도 버전업을 했고, 클럭이 5800이다 보니까 라이트 성능이 이제 8만대가 나오죠. 9만 앞자리가 9는 안 나오고 8까지. 레이턴시는 5800임에도 불구하고 60.0 나노세컨드가 나왔습니다. 몇 번 더 돌리면 5짜리 나올까요? 앞자리 5. 그리고 하나 더. 지금 기어 다운 모드랑 파워 다운 모드 둘 다 디세이블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 파워 다운 모드 디세이블을 하기 위해서 그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가
디세이블 돼 있어요 지금. 부팅 속도가 느려져요. 그러면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를 디세이블 하게 되면 부팅 속도가 느려집니다. 근데 아무튼 레이턴시 그만큼 줄여지고, 그거를 적용 안 하고 얘를 enable 상태로 두면 그 파워 다운 모드만 디세이블 하고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트를 enable 상태로 두면은 시스템 불안정 증상 나와요. 그래서 할 거면 둘 다 disable 아니면 둘 다 enable. 각 잡고 설명드려야지. 자,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게 파워 다운 모드랑 상관관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워 다운 모드가 이게 디세이블드면 무조건 얘도 디세이블로 해야 돼요. 디세이블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만약에 이걸 디세이블 안 하게 되면, 그럼 뭐가 발생을 하냐면, 이게 enable 상태면 블루 스크린 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셧다운. 근데 만약에 파워 다운 모드가 디세이블이 아니라 얘가 enabled면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가 뭐든 상관없어요. 디세이블이어도 되고 enable이어도 됩니다. 그 대신 디세이블이면 부팅이 좀 늦겠죠. 코드 짜는 거 아닙니다. 다운이라 그래야 되나? 슬로우 느려져요. S 패스트 이렇게. 기어 다운 모드는 글쎄요, 기어 다운 모드는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보통 세트로 가죠. 파워 다운 모드 디세이블하고 기어 다운 모드 에네이블 하기 애매해요. 둘 다 세트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를 꼭 왜냐면 이걸 왜 강조를 하냐면, 이 옵션 숨겨져 있어요.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건데 옵션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 다운 모드를 디세이블 하는 경우는 꼭 얘도 디세이블 해야 된다. 자, 이제 바이오스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풀뱅크를 하게 되면요, 이니셜 부팅이라 그래야 되나? 그 시머스 클리어를 하게 되면 초기 부팅이 16기가 2개 쓰는 것보다 16기가 4개 쓰는 경우가 부팅 속도가 거의 한 2배 정도 느려요. 몇 거지지? 한 3분 정도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풀뱅크 하시는 경우는 32기가짜리 풀뱅크 하는 경우는 6분 정도, 6분까지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5분에서 6분. 마찬가지로 32기가짜리 2개 쓰시는 경우, 풀뱅크랑 비슷하게 64기가죠. 이 경우도 3분 정도, 3, 4분 정도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3, 4분 초과했는데도 안 켜진다. 초과했는데도 안 켜진다. 그러면은 뭐 시모스 클리어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부팅이 안 된다거나. 왜 부팅이 안 되지? 큰일 났네.
지금 어 M다이 모델 중에요. 4800 클럭의 M다이 모델 중에 이 PCB 6레이어짜리랑 호환성이 좀 안 좋은 램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바이오스 보여드릴 때 이게 나올 줄 몰랐는데. 잠시만요. 영상 찍을 때 이러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뭐가 잘 안 되면. 지금 M다이 모델 오버클럭 할 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오히려 타이밍 조이고 이런 게 아니라 보드랑 호환성이 좀 잘 안 맞는, 부팅이 안 됩니다. 부팅이. 이거 관련해서 제가 그 커뮤니티에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걸 쓰고 나서 또 바로 증상이 또 나왔어요. 지금 이것도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지금 뭘 했냐면 램을 2개 뺐습니다. 이지 모드. 바이오스 세팅은 살아 있고요. 세이브를 좀 먼저 할게요. 세이브. 램을 2개 뺐고요. 왜냐 얘네는 좀 잘 되는 램이에요. 잘 되는 램. 호환성이 잘 좋은 램. 그리고 이게 한번 부팅이 되면 네 개를 껴봤는데 잘 될까요? 녹화할 때 이런 게 나오면은 참 다시 찍기도 애매하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TM5를 돌려놓은 상태에서 지금 다 돌려놓은 상태에서 영상을 찍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또 된단 말이죠. 자, 램 인식 4개 다 잘 됐고, 잠시만요. 한번 세이브해서 다시 부팅 시켜볼게요. 뭐 경험 이미 많이 해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썼더니 댓글로 나도 그랬다 뭐 이런 글 적어주시는 분이 많이 계셨는데, 무슨 글인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AMD 쪽 램 트레이닝과 관련된 호환성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6레이어 보드랑 좀 심하고요. 6레이어 보드에서. 왜냐면 지금 8레이어에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특히 M다이가 좀 여기서 또 삼성 램뿐만이 아니라 M다이에서 이 증상이 나오는 램이 있습니다. 몇 개. 호환성이 되게 안 좋아. 근데 한번 성공하면 또 계속 되거든요. 지금 됐잖아요. 지금 보시면 메모리 부팅 5800으로 됐잖아요. 근데 아까는 안 됐어요. 근데 아까 안 된 게 이제 오버클럭 실패라기보다 그 아까 그 램 호환성 관련된 트레이닝 이슈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 되는 램이 있거든요. 잘 되는 램을 빼고서 잘 안 되는 램을 뽑고 잘 되는 램만 꽂은 상태에서 트레이닝 시킨 다음에 그러고 나서 다시 2개 껴가지고 부팅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잘 되죠. 이거는 제가 이따가 제가 썼던 걸 한번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일단 바이오스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FCLK는 2133 줬고 UCLK, MCLK 1대1 세팅을 했습니다. 이거 오토로 줬으면은 오토에서는 물론 5800 정도면 1대1이 설정이 될 것 같은데 6000 클럭 이상 쓰게 되는 경우는 얘가 자동으로 1대2로 잡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웬만한 그냥 수동 설정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 아까 설명한 것처럼 VSOC 전압은 1.1V 썼고요. VDD IO 전압은 1.2V를 썼습니다. VDD 전압은 1.37V, VDD-Q 전압은 1.15V 썼어요. 조합이 이 2개 전압이 너무 갭이 커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얘를 오토 준 상태에서 얘를 고전압을 이렇게 1.43 뭐 고전압을 주려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부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경우는 VDD IO 전압을 조금 높여서 부팅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2V 아니면 1.3V 높은 걸로 시도해보세요. 높은 걸 먼저 시도해보고 잘 되는 거 확인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전압 다이어트를 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율 한계 근처에서 특히 풀뱅크나 양면 램 오버클럭 하실 때는 지금 VSOC 전압을 높이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클럭이 한계 수율 근처를 만날 수가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 VSOC 전압도 지금 1.4V 안 들어가게 막혔죠. 1.3V 넣고 일단 하세요. 일단 1.3V, 1.4V 때려놓고 혹은 1.3, 1.3 이렇게 때려놓고 전압도 1.43 넣고 세팅 다 한 다음에 세팅이 끝난 다음에 전압 다이어트를 하시면 됩니다. 낮은 값 넣어 보시고요. 물론 만약에 값을 바꾸셨으면 TM5도 다시 돌리셔야 되고 만약에 이 SOC 전압 1.3V로 돌려서 TM5 에러가 안 났는데 얘를 1.1V로 바꾸니까 에러가 난다. 그러면 에러 안 나는 지점까지 다시 올리셔야 됩니다. 타이밍 문제라기보다 클럭 수율 한계 근처에서 애매하게 걸려가지고 1.3V 때는 이제 보정이 돼가지고 에러가 안 났는데 1.3V에서는 이제 클럭이 이쁘게 그려진 거예요. 근데 1.1V로 낮추게 되면 이제 클럭 수율 한계라서 클럭이 이쁘게 그려지는 것보다 살짝 찌그러진다거나 그렇게 그려지는 경우에 이게 시스템에서 0과 1을 판별할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1V로 돌려서 에러가 나고 1.3V로 돌려서 에러가 안 난다. 그러면 타이밍 문제가 아니라 클럭 수율 문제예요. 그것도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감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높은 값으로 먼저 시도를 하세요. 이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1.3V 써도 돼요. 그 소켓번 이슈가 발생한 거는 VSOC 전압에 1.4V를 넣었는데 1.4V보다 좀 더 높은 전압이 인가가 돼서 문제가 됐던 거고 지금 1.3V 정도 넣으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3V 넣고 1.35V 정도 들어간다 해도 지금 문제 전압인 1.4V 이상이 되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메인보드에서도 제가 테스트 예전에 해봤는데 VSOC가 1.43V 정도 들어가면 굉장히 불안정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전압입니다. 1.4V를 초과하는 거는. 근데 일단 1.3V 정도는 문제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 AMD 가이드에 얘네가 이 정도 써도 된다라고 지금 리미트를 걸어 놓은 거예요. 뭐 문제가 되면 AMD에서 또
뭐 또 다른 더 제한을 한다거나 하겠죠. 근데 아무튼 써도 되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그래서 좀 더 높여서 써보고 여기서 세팅 해보고 문제가 없으면은 좀 더 낮춰보고, 문제가 없으면 좀 더 낮춰보고, 문제가 없으면 좀 더 낮춰보고, 근데 문제가 생기면 좀 더 높여보고. TM5를 계속 돌려보라는 소리입니다. 제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1.3V로 세팅을 했으면 이게 1.2에서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1.1V를 어차피 내 목표가 1.1까지 내리는 거야. 그러면 1.3에서 되면 1.1 넣어봐요. 안 되면은 1.2로 올리면 되잖아. 그쵸? 반값씩 쓰면 됩니다. 근데 1.3을 했는데 1.2도 만약에 잘 되면은 TM5를 뭐 너무 오래 돌려야 되니까 좀 더 잘 안 되는 값을 빨리 찾아 들어가야 좀 더 금방 TM5를 조금 덜 돌리고 에러를 잡을 수 있어요. VDD IO가 전압 같은 경우도 저도 좀 다이어트를 해서 1.2V 정도 썼고요. 램 전압도 1.43으로 했는데 1.35로 충분했고, 그 다음에 이 VDD IO를 최대한 VSOC 전압과 VDD IO를 최대한 안 쓰기 위해서 저는 VDD Q 전압까지도 다이어트를 시켰어요. 1.37이죠. 1.35로는 에러 나요. 저 1.33으로는 에러 나고 1.35보다 낮은 값은 부팅이 안 됩니다. 아무튼 요렇게 전압은 요렇게 세팅을 했고요. CPU 쪽은 건드릴 게 없어서 안 만졌고요. 7800X3는 PBO가 안 돼요. 아니, 안 된다기보다 FOA 바이오스가 안 되는 건데, 그런데 7800 FOA 바이오스 말고 T1, T2 바이오스는 가능한데요. 전력 제한만 가능하고 커브 옵티마이저는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7800X3D에서 커브 옵티마이저가 안 되면 어차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FOA 바이오스를 쓴 거예요. 나머지는 이 전압은 1100, 이게 디폴트 상태고요. VDD-P도 이게 자동으로 잡힌 값입니다. 5800 잡으면서 자동으로 잡힌 값이에요. 제가 세팅한 거 아닙니다. 그냥 오토로 넣고 쓰시면 돼요. VDD-P 전압은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오토로 두고 쓰시면 저렇게 알아서 잡힙니다. VDD-G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했고, 타이밍 같은 경우는 이거 꼭 부팅 이슈 있을 때마다 한 번씩 풀리더라고요. 디세이블 이렇게 세팅을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파워다운 에네이블 모드를 디세이블로 바꿨을 때, 파워다운 모드를 디세이블로 바꿨을 때 제가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를 디세이블 해야 된다 그랬죠. 그 어디 숨어 있냐면 세팅에 가셔서 CBS UMC DDR 옵션 들어가서 맨 아래 메모리 피처스 들어가면 여기 있습니다.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 있죠. 얘를 디세이블로 바꿔주세요. 그래야 파워다운 모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셧다운 나거나 블루스크린 나거나 이럴 수 있어요. 증상 예를 들어 가끔 뭐 오버클럭 했는데 뭐 배틀그라운드 하다가 갑자기 꺼져요, 뭐 블루스크린 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런 분들 증상 딱 들어보면 이거 같은데 하고 이거 얘기 드립니다. 이거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를 같은 값 같다기보다 이 파워다운 모드를 디세이블 하면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를 꼭 디세이블 해줘야 된다. 그러면 부팅이 조금 느려질 수가 있다. 근데 레이턴시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글쎄요, 부팅이 느린 게 불편하면 에네이블 놓고 쓰세요. 이거 에네이블,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 에네이블. 아무튼 저는 디세이블로 세팅을 했었고, 타이밍을 보면은 이렇게 제가 세팅을 했습니다. 타이밍 설명은 다시 세이브를 다시 한번 하고, 처음에는 이제 클럭 먼저 잡아보세요. 이거 타이밍 처음에 다 오토로 두고 하시면 됩니다. AMD에서는 클럭 테스트 할 때 웬만하면 타이밍이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타이밍 다 오토로 둔 상태에서 클럭이 잘 들어가는 클럭 먼저 찾으시고요. 잘 들어가는 클럭, 잘 들어가는 전압 먼저 찾으시고,
전압은 제가 아까 1.43으로 넣으라 그랬죠. 1.43, 1.43. 그 다음에 VSOC도 1.3 넣고 뭐 VDDIO도 1.3 내지 1.4 정도 주고, 그러고 나서 TM5 대충 한 5에서 10분 정도 돌려보고, 문제가 될 거면 5에서 10분 정도 돌려서 에러가 나요. 문제가 이미 될 거였으면. 부팅이 아예 안 되거나. 그러니까 부팅 잘 되고 TM5 잘 돌아가는 클럭 찾았으면은, 그럼 여기 와서 타이밍을 조여보는 건데요. 다 오토 상태죠 지금. 5800에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26은 안 될 거라 그랬죠. 26은 안 될 겁니다. 다른 분들 M다이에서, A다이면 모르겠지만 M다이로 5800 클럭에서 26 거의 안 될 거예요. 28부터 하세요. 근데 내가 수율이 모자라, 엄청 뿔딱이어가지고 VDD 전압을 1.43V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28이 안 들어가면 30으로 쓰시는 겁니다. 아무튼 28 먼저 시도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CL 타이밍 잡을 때 꼭 요거를 같이 하세요. 뭐 8, 4, 20 이렇게 요거 세 개까지 같이 세팅을 하고, 그러고 나서 TM5를 돌려보세요. 30분 내지 1시간 정도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30분 이내에서 아마 에러가 안 될 거면 에러가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대충 30분에서 1시간 정도 대충 타이머 세팅 해놓고 가서 TV 보다 오세요. 예. TM5의 시간을 많이 들이면 많이 들일수록 안정적인 시스템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타이밍 하나 잡을 때마다 시간을 많이 투자할수록 뒤로 갈수록 더 쉬워집니다. 근데 타이밍 하나하나에 시간을 별로 안 들이면은 나중에 뒤에 가서 에러가 나오는 경우에 뭐 때문에 에러가 나오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밍 하나하나 잡을 때 확실하게 다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TM5를 많이 돌리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일단 권장드리는 시간은 보통 30분 내지 1시간 이상은 돌리라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TCL 타이밍의 경우. 그 다음에 RCD 타이밍도 34보다 낮은 값은 안 되실 겁니다. 34로 먼저 시도해 보시고, 이 값이 너무 타이트하면 아예 부팅 자체가 안 될 거예요. 너무 타이트하면 부팅 자체가 안 될 거니까 시모스 클리어 하시고, 제 영상을 항상 보고 따라 하실 참고해서 시도하실 분들은 항상 시모스 클리어 하는 방법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시모스 클리어 하는 방법은 배터리 빼지 마시고, 메인보드에 보면 시모스 클리어라는 2핀이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면 매뉴얼 보세요. 매뉴얼에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드라이버를 갖다 대셔도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권장하지 않고, 제가 권장하는 방식은 리셋 스위치, 케이스에 있는 리셋 스위치가 또 핀 2개짜리예요. 그걸 빼가지고 시모스 클리어 쪽에 꽂으면은 리셋 스위치를 누르면 시모스 클리어가 됩니다. 근데 나는 리셋 스위치를 시모스 클리어에 연결해서 리셋 버튼을 눌렀는데 컴퓨터가 안 꺼지는데요. 안 꺼질 수 있어요. 그거는 젠4에서는 시모스 클리어하는 방식이 인텔이랑 다릅니다. 인텔에서는 시모스 클리어 누르면 바로 픽하고 꺼져버리죠. 근데 젠4에서는 일단은 컴퓨터를 끄시고 파워를 내리셔야 돼요. 파워를 내린다는 말은 전원을 차단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파워에 온오프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로 오프를 상태로 돌립니다. 근데 만약에 저가형 파워라서 스위치가 없는 경우는, 그럼 코드를 뽑아야 돼요. 전원 코드를. 멀티탭 쓰시면 멀티탭에 그런 거 있죠. 온오프 또 똑딱이 있는 멀티탭 있죠. 그런 걸로 오프 상태로 돌려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 멀티탭에 온오프 똑딱이가 없다, 그러면 그냥 코드를 뽑으시면 됩니다. 코드 뽑으셔가지고 보통 10에서 15초 정도 속으로 세시고요. 그러고 나서 시모스 클리어 버튼 누르고, 그리고 시모스 클리어 버튼도 한 두세 번 누르세요. 두세 번 누르시고 다시 파워 연결하고, 그러고 나서 부팅 시키면 됩니다. 근데 한 번으로 가끔 시모스 클리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뭐 계속 기다리는데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얘기했죠. 풀뱅크 하시는 경우 16기가 4개나 32기가짜리 2개로 64기가 정도 쓰시면 보통 최초 램 트레이닝에 3분 내지 4분 정도 기다려 보셔야 된다는 거.
근데 3, 4분 이상 기다렸고 얘를 한 10분 정도 기다렸는데 부팅이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시모스 클리어 다시 해보세요. 2번 내지 맥스 3번까지 하면은 시모스 클리어가 될 수 있습니다. 맥스 3번, 3번 넘어간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3번 넘어간다? 그럼 다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램 호환성에 관련된 문제의 경우 시모스 클리어 막 계속해도 부팅이 안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따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RCD랑 RP 값은 같은 값을 쓰면 되는데요. 34부터 해보시고 부팅이 안 되면 36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근데 이 RCD, RP가 36으로 쓸 거면 최대한 뭐라 그럴까? 좀 5800에서 스윗 스팟이 아닌 느낌? 왜냐면 6000에서도 36이 들어가거든요. 되도록이면 6000이 됐으면 좋겠는데 5800으로는 34 정도 써줘야 좀 RCD 타이밍을 좀 빡빡하게 조인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RAS 타이밍하고 RC 타이밍은 좀 나중에 하시고요. WR 타이밍이 웬만하면 48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가끔 이런 분 계세요. 이거 저는 TWR 타이밍이 48이 안 들어가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거의 수율 한계 근처일 때 그 나오는 증상입니다. 무리해서 뭐 수율 한계 근처에서 오버클럭 할 때 얘가 48이 잘 안 들어가요. 이게 사실 인텔로 가면요 WR 타이밍 굉장히 낮은 값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지금 테스트 해본 결과 삼성이나 하이닉스 A다이나 하이닉스 M다이 모두 수율 한계 근처가 아니라 좀 넉넉한 클럭 수율이 좀 넉넉한 상황 클럭에서 오버클럭 할 때 얘가 48이 다 들어갔어요. 안 들어간 경우가 없습니다. 물론 내 건 뿔딱인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뿔딱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내가 좀 빡빡한 클럭에서 하고 있지 않나를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제 말은 5800이면 뭐 48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들어가면 좀 뿔딱인 거고 근데 내가 좀 욕심내서 나는 풀뱅크인데 6000에서 해 6000 될 수 있어요. 메인보드 제가 지금 A620 보드잖아요. 제 거보다 좀 PCB 두꺼운 거 쓰시면은 6000도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6000에서 오버클럭 할 때 조금 빡빡하면은 얘가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WR48 넣고 TM5도 얘를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돌려보시고 이상 없으시면 넥스트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WR 타이밍은 사실 이거 제대로 안 조여놓으면은 뭐 TM5 막 한 30분 이상 돌리고 그러는데 에러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한 1시간 정도 알람 맞춰놓고 가서 TV 뭐 재밌는 거 한 편 보고 오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나중에 하고요. RFC1 타이밍하고 RFC2, RFC-SB 타이밍이 있는데 사실 젠4에서는 RFC2랑 SB 타이밍은 거의 안 쓴다고 보면 되는데 하이닉스 다이를 쓰게 되면은 RFC2랑 SB 타이밍이 RFC1 타이밍보다 좀 크게 오토로 두면 크게 세팅될 수가 있으니까 보통 이 두 개는 같이 맞추면 됩니다. 이 두 개는 같이 맞춰두면 돼요. 보통 M다이에서는 이 RFC1 타이밍이 160 나노세컨드 정도 쓰면 딱 좋습니다. 젠4에서는요. 160 나노세컨드라는 거는 한 클럭당 속도가 얼마인지 환산해가지고 160 나노세컨드만큼의 타이밍을 잡으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간단히 제가 이걸 식으로 계산 방식을 만들었는데 메모리 클럭이 지금 5800이죠. 5800 나누기 200 그러면은 29죠. 29 곱하기 16 하면 160 나노세컨드에 해당하는 타이밍이 나옵니다. 그게 464예요. 그럼 나는 6000 클럭으로 한다. 그럼 6000 클럭에서 나누기 200 하면은 30이죠. 30 곱하기 16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 480인가 나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 같은 값 쓰고 SB는 뭐 오토로 두셔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얘는 저는 기분상으로는 120 나노세컨드 정도 주거든요. 130 정도, 130? 그게 아마 377 정도 될 거예요. 이 SB는 RFC1보다 한 30 나노세컨드 낮은 값 쓰면 웬만하면 들어갑니다. 네.
그다음 RTP 좀 나중에 할게요. 넘어가고 SCL 먼저 할게요. SCL. 이 RDRD SCL 타이밍은 웬만하면 6은 들어가요. 둘 다. 웬만하면 6은 들어갑니다. 그럼 6부터 시작하면 돼요. 6부터 좀 더 낮은 값을 넣어보면 됩니다. 6이 안 들어가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클럭 수율 근처일 수 있어요. 6이 안 들어가면. 예, 웬만하면 6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6부터 시작하시고 하나씩 하세요. 하나씩 6 해보고, 이거는 좀 빨리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부팅 되는 값을 먼저 찾으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웬만한 타이밍은 짝수 타이밍을 선호하긴 하는데요. 이 SCL이나 SCD, SD, DD 타이밍은 그 간격 타이밍으로서 홀수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으로 부팅 해보고 5로 해보고 4로 해보고 3으로 해보고 3까지 부팅 되는데 저는 2가 부팅이 안 됩니다. 2가 부팅이 안 되면 이제 3으로 부팅해서 TM5 돌려보시고, TM5 돌렸는데 예를 들어 한 5분만 돌려도 잘 돌아가면 그냥 쓰셔도 되는데, 이게 만약에 타이트한 경우는 진짜 TM5 키자마자 블루 스크린 뜨거나 아니면 에러 빠바바바박 뜨면서 꺼지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SCL 타이밍은 사실 부팅 체크 정도 하시면 됩니다. 부팅 체크. 부팅 잘 된다 하면은 TM5 한 번만 돌려보시고, 얘는 한 10분 정도 돌려보면 기분상으론 좀 더 짧아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한 10분 정도 돌려보고 이상 없으면 넘어가면 돼요. 마찬가지로 얘도 6부터 시작해서 부팅 테스트 하세요. 5, 4, 3, 2. 저는 1이 부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를 줬더니 부팅이 됐습니다. 이게 모르겠어요. 풀뱅이라 그런지 듀얼로 쓰실 경우에는 이거보다 더 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저는 2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TM5에도 한 10분 정도 돌려보시고, 그 다음에 SC, SD는 11 그냥 넣으시면 돼요. 이 두 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풀뱅크 단면 램 4개 쓰는 경우에는 얘네 4개가 그냥 다 1 넣으시면 돼요. 얘네는 TM5도 안 돌려도 됩니다. 안 쓰는 타이밍이라서. 그 다음에 그럼 이제 DD 타이밍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DD 타이밍은 제 경험상 일단 88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88부터 시작해서 웬만하면 68로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얘도 일단 부팅 되는 값 찾으면 되는데 두 개씩 까세요. 얘도 뭐 DD 타이밍을 4 정도 넣고 부팅 해봤는데 부팅이 안 돼. 홀수 값 써도 되긴 합니다. 5 했는데 부팅이 안 돼. 저는 6에서 부팅이 됐어요. 근데 얘는 TM5를 얘는 30분 정도 돌려보세요. 예, 에러 나면 풀어야죠 뭐. 얘는 생각보다 안 조여지고요. DD 타이밍은 생각보다 안 조여지고, 단면 램 쓰는 경우는 단면 램 2개 쓰는 경우는 그냥 안 쓰는 타이밍이라서 1 넣으면 되는데, 풀뱅크 경우는 6, 8 정도 주면 되더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팅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WRRD 타이밍도 얘도 6은 웬만하면 될 거예요. 6부터 시작해서 내려보세요. 최소값 1. 저는 최소값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1로 쓸 거고, 얘도 TM5 30분에서 1시간 정도 돌려보세요. 근데 1 들어갔으면은 대충 한 10분 돌려봐서 문제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 될 겁니다. 1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 RDWR도 16부터 시작을 해서요. 얘는 두 개 정도 까면 돼요. 16 되는지 보고 14 되는지 보고, 12는 아마 안 될 겁니다. 12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14에서 됐고, 얘도 TM5 30분에서 60분 1시간 정도 돌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RDWR을 너무 타이트하게 조이면요, 얘도 한 30분 넘어갔는데도 30분 동안 문제 없다가 30분 넘겨서 에러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대충 한 1시간 정도 돌려놓고 가서 식사하고 오시고, 아니면 뭐 돌려놓고 출근하시고 돌려놓고 주무신다거나 아무튼 예, 오래 돌리세요. 얘는 오래 돌릴 권장합니다. 얘 때문에 뒤통수 맞은 적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짧게 돌렸다가 얘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얘네를 잡아야 되는데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도 짧게 줬다가 제가 뒤통수 맞은 적이 있는 타이밍이라 얘네도 좀 1시간씩 돌려보길 권장하는데 먼저 WTRS부터 6부터 시작하세요. 얘는 2개씩 가면 좋습니다. 2개씩. 그래서 6부터 해서 잘 되면은 4 넣어보고 잘 되면 2 넣어보고 2가 최소값입니다. 1 안 들어가요. 봐봐요. 오토죠? 2가 최소값입니다. 저 같은 경우 공교롭게 2가 들어가네. 근데 아무튼 얘는 6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6000 클럭 이내에서는 웬만하면 6이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2까지 깎고 TM5 대충 1시간 1시간 정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돌려보시고 얘도 그 다음에 얘도 16부터 하면 되는 얘는 18부터 삼성 같은 경우는 얘는 18 들어가야 되거든요. 삼성. 근데 하이닉스는 웬만하면 16이면 되는 것 같고요. 16부터 해서 14 정도 해보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12가 잘 안 될 겁니다. 12 넣었다 부팅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요런 사이 타이밍 있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 SCL 타이밍은 좀 많이 조여주면 좋은데 다른 타이밍들은 이거 뭐 하나하나 2개 더 조인다고 성능에 그렇게 영향이 많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 제가 아까 웬만하면 될 거라고 한 타이밍 있잖아요. 16, 6, 6, 8, 6. 그 다음에 얘도 6, 16. 요렇게 세팅하잖아요. 그럼 웬만하면 될 거예요. TM5 돌려보시는 게 좋을 텐데 이거 웬만하면 되는 조합입니다. 이거 진짜 웬만하면 되는 조합이에요. 아무튼 저는 26, 3, 24. 그래서 아무튼 얘도 30분 내지 1시간 정도 돌려보시고 여기서 에러가 잘 안 나는지 잡고 넘어가셔야 다음에서 고생을 안 하세요. 이 상태에서 보통 TM5 권장주기 한번 돌려보면 좋은데 여기까지도 오기도 전에 에러가 났다. 나는 생각보다 안 좋아지던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뿔딱일 수가 있는데 네, 뿔딱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클럭 수율 근처일 수가 있습니다. 이 VSOC 전압을 1.3을 때려놓고 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전압 넉넉하게 넣고 해보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시고 TM5 돌려서 이상이 없으면 M다이 특징 중에 이거 정말 중요한 특징인데 이 RTP가 잘 안 조여집니다. 지금 이 RTP가요 5800에서 22를 줘야지 들어가요. 6000에서 23부터 들어갑니다. 근데 오토가 23이거든요. 오토 주면 23이에요. 근데 22. 그 말은 뭐다? 6200 클럭이면은 오토로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근데 낮은 값이 부팅이 되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20 주면 부팅 됩니다. 근데 18도 부팅 되더라고요. 부팅 되는 거랑 TM5 돌려서 에러가 날 수가 있어요. 부팅 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에러 안 나는 지점을 찾아야 됩니다. 이 RTP 타이밍은요. 최소 1시간 돌려보세요. 1시간 돌려서 에러 안 나는 값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사실 1시간까지도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웬만하면 명백하게 에러가 나서 얘는 값을 2개 단위로 조절하세요. RTP는 2개씩 조이면 됩니다. 20. 어쩔 수 없이 홀수 값을 쓰게 되는 경우는 얘는 홀수 값 써봐야 제가 얘를 홀수 안 쓰고 짝수 쓰는 이유는 얘를 홀수 23 아까 그 6000에서 23 된다 그랬잖아요. 23 써봐야 24라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이런 타이밍들은 이 사이 타이밍 말고 이 램이 데이터를 하나 읽거나 혹은 쓰는데 들어가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런 그 동작 주기 타이밍 중에 요 타이밍은 DDR5에서는 그 짝수로 써주는 게 좋아요. 홀수로 써도 어차피 크게 이득 볼 게 없습니다. 이 짝수랑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아무튼 22 5800에서 22 M다이가 얘가 생각보다 안 조여진다. 6000 5800에서 22 6000에서 23 내지 24 그다음 6200에서 제가 볼 때 24 정도는 될 것 같긴 하고요. 24
6400은 글쎄요. 6400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6400은 지금 사실 지금 VSOC 전압 낮은 VS 그 높지 않은 VSOC 전압에서 6400이 되면 정말 고수율이거든요. 맨컨이 고수율입니다. 근데 아무튼 저는 22. 얘는 1시간 이상 돌려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3개가 남았는데 RC를 먼저 잡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좀 간단하거든요. 근데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후순위로 밀렸는데 얘를 30 넣고요. 왜냐면 최소값이 30이거든요. 28, 이 CL하고 같은 값 쓰면 좋아요. 근데 지금 같은 값 쓰자니 최소값이 30이라, 그래서 기가바이트 보드가 아닌 다른 보드에서는 28도 될 수도 있습니다. 28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저는 최소값 30 넣고요. 그 다음에 TRC 타이밍은 TRP 플러스 TRAS 그냥 더해서 34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세팅하고 TM5 돌렸는데 에러가 나요.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수율 한계 문제일 수가 있는데요. 이 RC 타이밍을 조이면서 이제 성능이 점점 좋아지면서 수율 리미티드를 넘어간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에러가 나면 풀어보세요. 2개씩. 얘를 36으로 주면 36 빼기 34는 32죠. 36이란다. 66. 66 빼기 34는 32죠. 이걸로 해보고요. 이것도 에러가 난다. 그럼 좀만 더 풀어보고 이렇게. 사실 이 RC 타이밍도 뭐 좀 풀어봐야 성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줍니다. 예. 조금 넉넉하게 써도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아무튼 30에 64가 저는 됐습니다. 제가 됐다는 말은 5800 클럭에서 안 된다? 글쎄요, 이제 수율 문제를 좀 계속 이 공교롭게 수율 한계 근처에서 지금 계속 직면을 하기 때문에 이게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수율 한계랑 한계가 아닌 거랑 난이도가 확 차이 나거든요. 수율 한계가 근처가 아니면은 되게 막 조이는 대로 들어가는데, 근데 수율 한계 근처에서 하게 되면 뭐가 되게 잘 안 돼요. 그럼 뭐가 원인이지 하고 타이밍 문제인가 하고 막 딴 거 풀어보는데 풀어서 해결이 안 돼. 그러면은 그때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 두 개 전압을 더 높은 전압을 쓰면 해결이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TREF 타이밍을 얘는 조이는 게 아니라 늘려야 되거든요. 늘리면 늘릴수록 좋습니다. 리프레시에 들어가는 주기에 대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주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리플래시를 덜 하게 되고요. 리플래시를 덜 하게 되면 그만큼 낭비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레이턴시에 이득을 주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6535를 이게 최대값이거든요. 6536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6535가 최대값인데 요거부터 시도를 하셔가지고 이게 들어가면 아주 좋아요. 시간 낭비 안 하고. 근데 이게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안 들어가면 어떻다? 이 경우 요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타이밍 다 풀고요. 타이밍 다 풀고 클럭을 200을 낮춰 56으로. 그러고 나서 타이밍 다 풀고 얘만 6535 주고 돌려보세요. TM5 돌려서 잘 되잖아요. 그러면 클럭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클럭 한 개 문제입니다. 클럭 한 개. 좀 더 낮은 클럭에서 6535 놓고 돌렸을 때 되면요, 높은 클럭에서도 6535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 이 타이밍은 최대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대 고정된 타이밍 수치가 클럭이 낮아지면 오히려 더 시간이 늘어져요. 다른 타이밍들은 시간이 늘어지면 오히려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데 이 REF 타이밍은 시간이 늘어지면 오히려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800일 때 6535보다 5600일 때 6535가 좀 더 큰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600에서 통과하면 5800에서도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를 못한다? 그럼 문제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온도가 좀 더 높아져 가지고 문제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수율 한계 근처 이
REF 타이밍을 높이게 되면 레이턴시의 이득이 좀 큰 폭으로, 읽기 쓰기 대역폭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요. 레이턴시도 상대적으로 다른 타이밍에 비해서 큰 폭으로 늘어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 값을 늘렸을 때 그거 하나만으로 수율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제가 이전 영상 찍은 것 중에 생각보다 RF 타이밍이 왜 이렇게 안 좋아지지 싶은 경우도 이 경우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경우는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 내가 지금 예를 들어 6000 클럭으로 세팅했는데 RF 타이밍이 되게 안 조여져요. 그러면 이 RF 타이밍을 조이지 않고, 조인다기보다 풀어야죠. 되게 안 풀어져요. 그러면 이 RF 타이밍을 이거를 풀지 않고 써야 되나, 아니면 클럭을 한 뎁스 낮춰서 얘를 풀고 충분히 풀어주고 쓸까, 그걸 한번 결정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5800으로 내렸어요. 6000에서 얘가 안 늘어나가지고. 얘가 엄청 안 늘어나더라고. 6000에서 얘가 한 2만 얼마 주는데도 안 들어가서 빡쳐가지고 그냥 내렸어요. 5800으로. 예. 그래서 이 RF 타이밍은 사실 제가 예전에는 두 가지의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가 램 온도랑 다른 하나가 램 수율인데, 근데 램 온도가 높으면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지금 아까 온도 보셨다시피 한 40도, 50도 정도의 문제될 건 아닙니다. 얘가 문제가 되면 한 60, 70 이렇게 올라가야 문제가 되지. 인텔 보통 60, 70도는 인텔에서 거의 그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요. 7200 클럭 뭐 이렇게 쓰면 7200, 7400, 7600 뭐 이렇게 높은 클럭 쓰게 되면 온도가 팍팍팍팍 올라가는데, 그때 인텔에선 이 최대값이 26만이거든요. 26만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6535는 DDR5에서 굉장히 높은 값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온도도 지금 보시면 한 40, 50, 60도 언더죠. 스파클링 해줄 경우에 60도 언더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리스크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고, 얘가 만약에 안 늘어난다 그러면 수율 문제도 있지만, 램 수율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65,535가 아까 높은 값이 아니라 그랬죠. 굉장히 높은 확률로 클럭 수율 한계의 문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시스템의 수율이 모자라서 이게 안 들어가는 경우. 그럴 경우에 저처럼 조금 해보고 빡쳐가지고 클럭을 딱 하나만 낮춰줘도, 한 뎁스만 낮춰줘도 최대값이 싹 들어가는 그런 마술이, 그런 매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RF 타이밍은 얼마나 돌려보느냐. 이 RF 타이밍은요, 얘가 애매하면은 얘는 진짜 막 1시간, 2시간, 저 같은 경우는 32기가짜리 4개 풀뱅크 할 때 한 6시간 넘어갔을 때 에러 한 개 탁 튀어나온 적도 있어요. 6시간 잘 돌아가다가 아마 풀뱅크 32기가짜리 4개 꽂으면은 그게 TM5가 아마 한 7시간, 8시간 정도 돌거든요. 근데 6시간 넘어갔을 때 에러가 났어. 환장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RF 타이밍을 컨트롤하는 거는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TM5 권장 주기를 다 돌리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RF 타이밍을 세팅하고 TM5를 틀어놓고 TM5가 안정적으로 다 돌아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실사용 테스트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권장 주기까지 돌리는데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럼 결국에 또 수정하셔야 되는 거고, 어떻게 수정한다? 반씩 까세요. 65,535가 만약에 에러가 났어요. 에러 빈도랑 또 상관관계가 있는데, 에러가 많이 발생을 하면 많이 까야 돼요. 근데 에러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오래 돌렸는데 나왔다. 짧게 돌렸는데 나오는 거랑 오래 돌려서 나오는 거랑 또 틀려요. 짧게 돌려서 에러가 나면 그럼 많이 까셔야 돼요. 반 정도 까시고. 근데 오래 돌렸는데 예를 들어 1시간 넘게 돌렸는데 에러가 하나 툭 튀어나왔어. 그러면 좀만 까셔도 돼요. 한 45,000 정도, 5만 뭐 이렇게 낮춰서 해보시고 잘 돌아가면은 좀 더 높여보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
65,535는 안 들어가는데 5만은 들어간다. 그러면 6535랑 5만 사이의 값에 잘 되는 경계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되는 경계선이 거기에 있을 거니까 그 경계선은 어떻게 찾느냐? 그럼 또 올려보는 거죠. 예를 들어 얘 55,000. 저 같은 경우 반씩 올려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57,500 이렇게 이거 해서 돌려보고 잘 되면은 그러면은 55,535랑 57,500 사이에 값이 있는 거니까 대충 한 6만 정도 주고 해보고 이것도 만약에 잘 된다 그러면 62,500. 근데 이게 안 돼. 그럼 61,250. 근데 10의 단위까지 맞출 필요는 없고요. 너무 타이트하게 찾아갈 필요는 없고 왜냐면 이 값을 예를 들어 그 디폴트일 때 한 11,000인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디폴트일 때 11,000인데 이거를 65,535로 늘리면은 6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55,000에서는 에러가 안 나고 55,200에서는 에러가 나요. 그러면 55,000에서 에러가 안 나고 55,200에서 에러가 나면 이 200포인트 사이에서 경계가 있는 건데 이 200포인트 사이에서 경계값을 내가 엄청 타이트하게 찾아가지고 55, 뭐 120, 뭐 이렇게 121 이렇게 1의 자리까지 맞춰서 찾았다. 그러면 이거랑 55,000이랑 얼마나 성능 차이가 있을까요? 얼마 안 나요, 진짜로. 이 숫자는 100의 단위는 대충 500씩 끊어가지고 대충 하면 됩니다. 너무 딱 맞출 필요 없이 그냥 이게 맞추려면 공수가 오래 들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TM5 권장주기 다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을 너무 타이트하게 찾아가려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대충 넣고 쓰세요. 대충 넣고 에러 안 나는 지점에 쓰면 됩니다. 예. 너무 성능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들어가는 공수 대비 효용성이 그렇게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좋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특히 한 5만 5천 정도. 글쎄요, 저는 최근에 들어서 이제 클럭 수율 한계 근처에서 좀 오버클럭을 좀 해보다 보니까 웬만하면 안 들어가는 문제 다 그거 같아요.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클럭을 한번 낮춰서도 한번 돌려보고 잘 돌아가면 자신있게 65,535 때려놓고 안 되면은 전압 문제다. 전압을 조정해서 근데 전압을 최대값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클럭을 낮춰야죠. 아무튼 거기까지 하고 그럼 권장주기 돌려보고 이상 없으시면 실사용 테스트 하시면 되는데 실사용 테스트는 뭐 원래 하시던 작업이나 뭐 게임 같은 거 해보시고 근데 이제 내가 이게 충분히 안정적이다라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중요한 작업은 좀 자제하시고 그 램 오버랑 좀 민감한 램 오버클럭에 민감한 게임 같은 거 그런 거 해보시면 좋아요. 특히 배틀그라운드. 이거 TM5 에러 안 나도 배틀그라운드에서 그 문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그가 참 검증력이 좋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제 넉넉하게 풀어야죠. 뭐가 문제지? 이러면서 실사용 테스트에서 에러 나면 되게 난감해요. 예. 아무튼 이렇게 해서 문제 없이 쓰면 됩니다. 안정화 툴 충분히 돌리시고요. 안정화 툴을 많이 돌리면 돌릴수록 향후 이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더 문제가 돼요. 어디서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TM5 문제없이 돌렸는데 배틀그라운드 하는데 에러가 난다. 그러면 TM5 권장 주기를 3주기가 아니라 더 주기를 늘려서 테스트해요. 다시.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TM5에서 만약에 5번에서 에러가 난다. 그러면 5번에서 에러가 나면 무슨 에러일까요? 무슨 에러 같아요? 그 인터넷 찾아보면 TM5 관련해서 그 넘버링이 뭐일 때 뭐 에러 뭐 이런 식으로 정리된 문서가 있긴 한데 그거 믿지 마세요. 그거 1개 유저가 뇌피셜로 적은 겁니다. 진짜로요. 그거 최초 유포자가 본인 입으로도 단순히 레퍼런스용으로만 쓰고 써야 된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요. 그 작성자가.
그 오버클럭 단 넷에서 활동하는 유저인데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TM5 앱솔루트 뉴 컴피그 제작자인 안타777이라는 유저가 있는데, 그 유저도 본인 입으로 그 넘버링에 대한 오류를 그거는 그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본인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 램 오버클럭에 대한 그런 좀 지식을 좀 쌓다 보면은 이 넘버링이 정말 의미가 없는 게 굉장히 많은 확률의 동작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 램 동작이 제가 아까 나노세컨드 단위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이 클럭을 계산해 보면 나노세컨드거든요. 이 TRC라는 거는 이 램이 한 번 동작하는 사이클의 한 사이클을 얘기하는데, 이 TRC가 64면요. 이 램 동작 한 번 하는데 64 타이밍밖에 안 된다는 거는 엄청 짧은 나노세컨드 단위에서 동작이 처리되는 건데, 그러면 TM5를 예를 들어 1시간 돌릴 때 5번에서 에러가 났어요. 그럼 1시간 동안 동작을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이 많은 타이밍들이 동작을 1시간 동안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5번에서 에러가 하나 났어.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엄청 많은 동작을 하면서 1시간 동안 계속 문제가 없었다가 1시간째 내는데 에러가 하나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어느 타이밍 문제일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넘버링으로 이게 문제일 거라고 판단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파악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0번. 0번은 뭔가 전력이 부족한 겁니다. 전력이라기보다 전력이 부족하거나 타이밍이 너무 짧거나 소실된 거거든요. 0번 뜨는 경우. 예를 들어 RCD 값이 너무 짧은 경우에도 뜨고요. CL 타이밍이 전압 인가량 대비 너무 타이트하면 뜨고요. 그런 RFC가 너무 좀 짧을 경우에도 뜨고요. 소실되는 그 덮어쓰기 한다거나, 예를 들어 타이밍이 앞에 게 안 끝났는데 뒤에 게 시작되면서 덮어쓰는 그런 경우에도 발생을 합니다. 0번을 제외한 다른 거는 확인할 수 없어요. TM5 넘버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타이밍을 하나하나 잡을 때 오래 돌려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타이밍을 만약에 전부 다 오토 상태에서 TCL 타이밍을 잡았어. 내가 28 잡고서 TM5에 에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TCL 28 잡고 에러가 없었을 때 다른 타이밍을 수정하는 거는요. 그럼 TCL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타이밍 수정하다 에러가 나는 경우. 그러면 RCD 타이밍을 수정할 때 에러가 나면 RCD 문제겠지. TCL은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 로직으로 변수를 배제해가면서 접근하는 거지. 타이밍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세팅해놓고 돌리다가 에러가 났어. 나는 3번, 5번, 7번에서 에러 나요.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질문하면 전 대답 못합니다. 예, 램 오버클럭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얻어 걸리는 거예요. 그거 어느 정도 풀어서 되는 거면 얻어 걸리는 거지. 그런 식으로 오버클럭을 접근하면은 시간 낭비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미 쪼랩 때 많이 해봤어요. 해봤으니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 다 찾아봤습니다. 저도 옛날에 뭐 잘 모를 때 어떻게 해야 이거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막 에러가 계속 안 잡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지? 이런 식으로 고민 많이 해보고 막 문서 찾아보고 막 인터넷 찾아보고 하는데, 그거 아세요? 인터넷에서 막 강의처럼 막 작성한 사람들 몇몇 있거든요. 막 램 오버클럭 관련돼서 막 이렇게 이론적으로 적어놓고 뭐 무슨 공식이니 뭐니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조금 지식을 쌓고 읽어보면은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부정할 수 있을 때, 내가 그래도 조금 지식을 쌓았구나 라고 자만을 할 때가 제일 유용합니다. 아무튼 그거보다 더 뭐랄까, 이 오버클럭은 사실 숫자만 맞추면 되는데 노가다죠. 여러분들이 제 거를 레퍼런스해서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램 수율이라는 게 정규 분포에 따라 가지고 반도체라는 게 사실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저랑 똑같은 값을 넣어가지고 안 될 확률이 높다. 똑같이 하지 마시라. 그치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거는, 제 거를 따라 하시면 안 될 확률이 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거랑
비슷하게 하면 될 확률은 있거든요. 왜냐면 시스템의 수율은 차이가 나지만 특히 타이밍 같은 경우는 거의 램에 의존해요. 타이밍 수율은 램에 의존하는데 램 수율은 같은 모델이면 예를 들어 하이닉스 M다이면 하이닉스 M다이, 뭐 A다이면 A다이 이런 같은 모델이면 그 수율은 정규 분포를 따라서 중앙값에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램과 다른 분들이 쓰시는 램과 제가 쓰는 램이 거의 중앙값에 몰려 있을 거예요. 그렇게 편차가 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 범위 내에서는. 근데 이제 삼성이나 A다이 같은 경우 좀 그랬는데 지금 M다이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수율 뽑기를 한 램들이에요. M다이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래서 제 거는 정규 분포에서 좀 더 앞쪽에 있어요. 그래서 제 거보다 좀 더 풀어주시는 게 잘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 수율이라는 건 거의 TCL에 대한 전압 수율하고 RCD 수율 정도가 체크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타이밍들은 거의 비슷하게 잡으면 웬만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되면 두 개씩 푸시고 거의 웬만한 램들은 이 타이밍을 두 개를 푼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푸는 거예요. 이걸 34에서 36으로 바꾸는 거는 이 숫자가 2밖에 안 되지만 램 수율 측면에서 접근할 때 이거 되게 많이 푸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게 아무리 뭐 선별된 램이라거나 그래도 다른 분들이 따라 하실 때 한 두 개 정도 풀면 웬만하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나는 램에 대한 이런 오버클럭 지식이나 램 동작에 대한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가다성으로 값을 입력하고 TM5 돌려서 오버클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베스트 방식이 변수를 제거해 가면서 타이밍을 하나씩 잡는 그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고, 동작적인 측면에서 이게 어떻게 뭐 TCL이 어디서 동작하고 RCD가 어떻게 동작하고 RP가 어떻게 동작하고 이 타이밍들이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고 이런 거를 뭐 공부하면 더 좋겠지만, 근데 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한글로 공부하지 마시고 그 적어 보세요. 그 표준 문서가 있거든요. 표준 문서가 그 있는데 근데 표준 그 제대 기관에서 공개하는 문서는 돈 내고 봐야 되고, 그거 말고 마이크론에서 그 PDF 같은 거를 많이 공개를 해주거든요. 만약에 정말 공부해보고 싶으시면은 그거를 영문 원서 구글에서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거 보시면 돼요. 저도 그거 봤어요. 그거 보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글 쓰는 게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옵니다. 진짜로요. 예. 저도 모르는 거 되게 많아요. 저도 모르는 거 되게 많고. 근데 저는 이제 그 물고기보다는 낚시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했고, 그러다 보니 뭐 이 정도 영상은 찍을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저는 DDR5 초창기 멤버라서 거의, 특히 젠포 같은 경우는 젠포는 제가 기가바이트 아예 초기 바이오스부터 참여해가지고 젠포 오버클럭 아예 뭐라 그럴까, 바닥부터 시작했다고 봐야 되나요? 아무튼 사실 젠포 오버클럭이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아무튼 젠포를 참 많이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거저거 영상도 찍어드리고 뭐 수다도 떨어드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제법 주워 들을 만한 게 있을 거예요. 다른 분들 뭐 잘 안 되네, 이거 잘 안 되네, 저거 안 되네 질의응답하는 것도 제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다 달아드리고 하는데, 그 웬만한 커뮤니티에서 뭐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저한테 물어보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저도 물론 커뮤니티 보면서 이런 거 저런 거 답변 달아드리고 있는데, 근데 젠포는 제가 좀 많이 다뤄봤습니다. 인텔보다도 젠포 쪽이 좀 제가 좀 많이 해봤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그거 설명해 드린다고 했지. 일단 부팅 한번 하고요.
영상에 오늘 수다를 좀 많이 떨어가지고 평소보다 좀 왜 그러지? 그래픽 카드가 이제 신규 모델이 이제 어제 오늘 이틀 연속으로 지금 출시가 됐는데 너무 기대했던 것보다 별로여가지고 그런가? 제가 원래 4060 Ti 나오면은 바꿀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그 출시 성능 공개 보고 오늘 어제 그 4060 Ti 성능 공개 보고 오늘 2070 슈퍼를 사왔습니다. 예. 2070 슈퍼가 가성비 같아요. AS가 없긴 해요. 오래돼서. 잘 되겠지 뭐. 아직 안 해봤는데. 이- 여기 가면 여기 베스트 있어요. 베스트. 이거 제가 쓴 건데. 음, 뭐 여긴 베스트에 있긴 한데 시간 지나면 없어져요. 이 베스트는 이번 주기 때문에 다음 주 넘어가면 없어질 건데 그냥 제목으로 검색해 보세요. 제 닉네임으로 검색해 보시거나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은데 이 60이나 찍힌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겪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게 이렇게 관심도가 높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겪었다는 거예요. 좀 제가 보면은 DDR4가 DDR5에서 불량률이 확실히 높아요. 이건 저도 지금 느끼는 부분이고 인텔 쓸 때도 이제 램 뽑기 하면서 제가 램을 정말 많이 다뤄봤어요. 하이닉스 M다이 같은 경우 제가 100개 이상 만졌습니다. 램만. 근데 거기서도 불량이 꽤 발생했어요. 예. 그래서 불량률이 DDR4보다 높아요. 근데 최근에 모 유튜버부터 해가지고 뭐 불량이 엄청 많다. 그게 젠4 특히 젠4가 언제 흥행했어요? X3D 모델 나오고 흥행했죠. X3D 모델 나온 이후에 메모리 불량 이슈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메모리 불량 이슈가. 저도 지금 보드 여러 가지 쓰고 램도 여러 가지 쓰고 지금 오버클럭 한다고 삼성 램이니 뭐 하이닉스 M다이, 하이닉스 A다이 뭐 32기가, 16기가 지금 뭐 풀뱅이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 진짜 이거 엄청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제가 하고 있는 증상은 지금 제가 이 풀뱅크 오버클럭 할 때도 수시로 겪은 문제예요. 굉장히 많이 겪어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마지막에도 얘기했지만 결국에 제가 불량 처리한 건 하나도 없어요. 뭐가 안 되는데 하다 보면 돼. 그래서 제가 그 하다 보면 되는 그 노하우를 쭉 적어 드린 건데 그냥 에이스 센터 보내가지고 불량인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까 아까 잠깐 안 됐었죠. 그것도 같은 이슈인데 한 번 뚫으면 됩니다. 이게 한 번 뚫으면 돼요. 이상하게 계속 안 됐는데 한 번 뚫으니까 이제 잘 돼. 계속 잘 돼. 그런 이상한 지금 사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증상들도 있고 뭐 안 되는 증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모스 클리어 백날 해봤자 부팅 안 되는 증상이 있는데 그게 램이 문제냐 아니면 보드가 문제냐 이거 해보면 램도 문제가 아니고 보드도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러저렇게 그 불량 테스트를 해보면 램도 정상이고 보드도 정상인데 근데 그 정상인 것들을 합쳐서 세팅을 하면 안 돼. 그런 기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불량이 아닐 수가 있다. 라는 걸 제가 제기를 하면서 이거 먼저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에이스 보내라 라고 하면서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램 불량 체크하는 방법은 사실 인텔에 꼽아보면 직방입니다. 인텔에는 이런 이슈가 없어요. 이 이슈는 뭐냐면 트레이닝과 관련된 이슈예요. 램 트레이닝과 관련된 이슈. AMD는 그 바이오스 단에서 이니셜 부팅이라고 처음 부팅이 들어갈 때 램에 대한 트레이닝을 합니다. 인텔에선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AMD에선 해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 판단하기로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램 불량인 것 같아. 그거 인텔에 꼽아 보면은 잘 되면 정상입니다. 진짜로요.
그러면 그러면 예를 들어 4번에 꽂으면은 이런 증상이 있어. 4번에 꽂으면 잘 돼. 근데 2번에 꽂으면 안 돼. 4번, 2번 동시에 꽂으면 안 돼. 근데 그 램 두 개 전부 다 4번에 꽂으면 잘 돼요. 그러면 2번 슬롯이 문제인가? 보드 문제인가? 해서 보드 AS 보냈더니 보드 정상이래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AS 센터에서는 자기네 램을 꽂았을 때 그 램이 호환 잘 되니까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호환성에 이슈가 없는 램을 1번, 2번, 3번, 4번을 꽂았을 때 다 잘 됩니다. 근데 이게 내 것만 내 램을 꽂았을 때만 안 되죠. 진짜 그런 증상이 나와요. 저도 겪었고요. 그러니까 보드 문제가 아니고 램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증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문제가 아니면 뭐가 문제예요? 소프트웨어 문제란 소리예요. 하드웨어 문제가 아니면. 하드웨어 문제가 아니면 소프트웨어 문제인데 그게 무슨 문제다? 램 트레이닝 관련된 문제다. 트레이닝 뭐가 문제예요? 바이오스 문제죠. 바이오스에서도 이게 기가바이트랑 에즈락이랑 MSI에서 제가 전부 다 겪어봤습니다. 에이수스 보드는 제가 안 쓰니까. 그러면은 제가 써봤던 메인보드에서 다 나왔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얘 문제죠, 얘. AMD가 바이오스에 관여하는 게 뭐가 있어요? 어딨지? 엄청 길잖아요. 요거. AMD에서 이 뼈대를 만들어줘요. 바이오스 뼈대를 만들어서 바이오스 제조사한테 니네 이거 참고해서 만들어 라고 던져주면은 바이오스 제조사에서 이거를 가져다가 자기네 바이오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스 제조사, 그러니까 메인보드 제조사죠. 메인보드 제조사에는 이거를 터치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간이 되는 거고, 이걸 터치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이제 메인보드 제조사 쪽 문제죠. 근데 이걸 터치하지 않고 발생하는 문제는 얘네 문제예요. AMD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소켓번 관련돼서도 악의사 수준에서 막아버린 거예요. 그 VSOC를. 그래서 근데 아무튼 얘네가 컨트롤하기로는 이니셜 부팅이라는 동작을 하면서 메모리 트레이닝을 시도하는 거를 넣어놨어. 이거 초창기 바이오스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젠4 처음에 나왔을 때 그 부팅 느리다라는 말이 있었죠. 그 최근에 많이 개선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리죠. 그 아까 그 보셨던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 그것도 얘네가 심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램 모듈과 클럭에 따라서 요런 젠 타이밍에서 보이지 않는 타임 다 세팅을 해요. 사실 전압 세팅부터 해가지고요. 전압 VDDP 전압 몇으로 쓸 건지 VSOC 전압이 만약에 오토면 오토인 전압들을 싹 체크해가지고 몇으로 쓸 건지 체크하면서 제일 두드러지는 게 요거 임피던스 저항 관련된 이런 임피던스 값을 세팅을 하는데 이런 임피던스 값도 세팅을 하고요. 여기 지금 바이오스에 없었던 옵션들 있죠. 이런 타이밍들 뿐만이 아니라 이 램 동작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세팅들을 트레이닝을 통해서 최저값을 찾아요. 그게 인텔이랑 다른 점이에요. 인텔은 이런 걸 자동으로 하지 않아요. 그냥 유저가 날 것 그대로 때려 박는 그대로 부팅 시킵니다. 인텔은. 근데 AMD는 이런 동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핏하게 들어가야 부팅이 잘 되는데 보통은 낮은 클럭에선 웬만하면 잘 되는 게 정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 세팅을 할 때 특정 램들하고 호환성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닝 값은 매번 트레이닝 해주지 않으면 한번 트레이닝한 값을 계속 보유합니다. 왜냐하면 부팅 속도가 빠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매번 부팅할 때마다 3분씩 걸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세팅한 값을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그거는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것들만 대충 부팅에 관련된 것만 건드려 가지고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가 디세이블 상태일 때는 뭐 한 40초 그 다음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가 에네이블 상태인 거는 그것조차 생략해서 10초 15초 이렇게 걸리게 돼요. 부팅에. 아무튼 이 트레이닝 된 값은 이후에 생략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램을 꽂고 부팅을 했어요. 그리고 잘 쓰다가 램을 교체를 했어. B라는 램으로 교체를 했어요. 그리고 부팅을 딱 시켰어.
근데 트레이닝 값이 A라는 거에 맞춰져 있었는데 A랑 B랑 세팅이 좀 필요한 세팅이 틀려. 그러면 B가 부팅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개 여기서 보면은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요거 베이스 4800에서 5600 혹은 5600, 4800을 교환, 특히 하이닉스 A다이에서 하이닉스 M다이로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해요. 지금 제 쓰고 있는 메인보드에 하이닉스 A다이 꽂았다가 다시 M다이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진짜 완전 먹통됩니다. 지금 바로 제가 재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두 가지 케이스에 바이오스를 초기화를 여기서 지금 바이오스 업데이트 해가지고 딴 걸로 바꾸면서 바이오스 처음에 켜질 때 M다이 꽂고 키면 잘 켜집니다. 아니면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그 와중에 잘 되는 램이 있어요. 잘 되는 램 꽂고 그걸로 부팅 시킨 다음에 트레이닝 끝나면은 잘 안 되던 램까지 꽂아서 쓰면 잘 돼요. 아무튼 그런 게 있어서 이거 쭉 읽어보시면 뭔가 안 될 때 이런 거 나도 겪어봤어 싶은 것들이 나올 거예요. 제가 웬만한 증상 다 재현해봤기 때문에 특히 램 바꾸면은 꼭 시머스 클리어를 하는 걸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모 유튜버가 램 이렇게 한 세트 가져다가 테스트했는데 불량률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시머스 클리어 안 하셨을 거예요. A램 꽂고 되나 안 되나 보고 다시 B램으로 바꾸고 되나 안 되나 보고 C로 바꾸고 그렇게 해서 몇십 개 이렇게 딱 테스트했을 때 불량률이 높게 나오는 것들은 칩의 특성에 달라서 그래.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램이 잘 되는 램이 있고 안 되는 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램이 불량이라기보다 지금 보시면은 임피던스 특성이 지금 이렇게 세팅된 거에 가장 핏하게 맞는 램 칩이 있어요. 램마다 같은 램이라고 해도 여기 4개가 같은 램이라고 해도 얘는 또 틀리긴 하네. A네. 아무튼 이게 같은 종류의 하이닉스 M다이 클래브 램이라고 해도 여기 들어가는 뭐 램칩의 뭐 주차라거나 이런 게 미세하게 다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램마다 또 그 뭐라 그러죠? 이거 DDR4에서 잼3 그러니까 버미어 오버클럭에 고클럭 한번 시도해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특히 세 잔으로 제가 5000 클럭까지 뚫어봤는데 그때 임피던스 조절을 아주 핏하게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삼성 시금치 램을 뭐 부팅 안 되는 거를 뭐 예를 들어 오버클럭에 한 3200, 3400밖에 안 먹던 DDR4 시금치 램을 이 임피던스 조절해가지고 3800까지 끌어올린 적도 있어요. 그게 램칩마다 들어가는 임피던스 값이 다 다르거든요. 고클럭에서.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 램칩에 맞는 이 세팅이 조금 미세하게 다르면은 그게 애매하게 요 세팅하고 맞지 않으면 부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량률이 높게 나오는 애들은 예를 들어 A라는 세팅에서는 안 되고 B라는 세팅에서는 되고 뭐 이런 차이. 예를 들어 B를 꽂고 트레이닝이 완료된 거면 또 A가 잘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구조기 때문에 AMD 자체가 근데 그거를 트레이닝을 처음에 이니셜 부팅에서 빡세게 해버리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지금 걸리는 겁니다. 지금 특히 얘네가 지금 업데이트를 하면서 계속 호환성 개선 같은 걸 하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서 보자. 이거를 그냥 영상을 따로 찍을 걸. 지금 풀뱅크 오버클럭 하시는 분들만 보실 텐데 메인보드 여기에서 AMD 이걸로 할까요? 좀 많은 걸로 대충 이걸로 나오네. 일단 하나만 대충 아무거나 누를게요. 여길 왜 들어왔냐면 옛날 바이오스가 다 나와요. 여기는 왜 이렇게 느리냐. 소프트에 바이오스 22개 있죠. 여기 바이오스 옛날 거 다 뜨거든요.
그러니까 걔네가 서버에 올린 것들이 여기 다 리스트가 로그처럼 남는 건데,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 계속 여러 개 있죠. 이거 올렸다가 다시 수정해서 다시 올린 거예요. 이런 거. 이거 보시면 옛날 거부터 한번 보시면은 1.0.0.11 버전 쓰다가 여기 보시면 여기 메모리 호환성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요런 거. 이게 0.0.3으로 올라가면서 또 바뀌고, 지금 또 두드러지는 특징이, 이게 보시면은 어딨어? 요거 보이세요? 이거 48GB랑 24GB를 지원하기 위해서 또 뭔가 조치를 취했어요. 그러고 나서 램 호환성 관련돼서 지금 계속 버전 업이 되면서 뭔가 계속 수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메모리 퍼포먼스가 이거는 저거구나. VSOC 제한. 이런 바이오스 작업이 계속 가해지면서 뭔가 계속 램 트레이닝 된 관련된 세팅이 바뀌고 있는데, 지금 일단 여기서도 증상이 좀 심하게 나오는 것 같고, 제가 엠다이 같은 경우 지금 1.0.0.6 버전 쓰는 바이오스에서 아예 부팅이 안 됐었어요. 엠다이 하이닉스 엠다이 제가 쓰는 램 하나가, 그래서 그거를 A다이 꽂고 바이오스를 1.0.0.7 버전인 지금 F5A로 업그레이드 하고 나서 부팅하니까 바로 되더라고. 하이닉스 A다이는 거의 이런 증상이 안 나와요. 하이닉스 A다이는 거의 이런 증상이 안 나오고, 특히 이런 증상을 많이 보는 케이스가 공교롭게 기본 탓인지 모르겠지만 PCB 6레이어 보드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경험한 대다수 케이스가 6레이어 보드입니다. MSI 6레이어, 그 다음에 그 에즈랑 6레이어 보드, PG 립타이드 보드, 그 다음에 기가바이트에서는 지금 게이밍 X 보드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8레이어 보드 쓸 때는 거의 경험하지 못했던 증상인데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그 에이수스 B650 보드, MSI B650 보드가 전부 다 6레이어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보드 요새 많이 쓰시죠. 특히 MSI 보드 많이 쓰시죠, 요새. MSI B650 보드. 그래서 지금 이런 증상이 많이 나오지 않는가 싶기도 하고. 근데 일단 제가 8레이어 보드 다시 장착할 거거든요, 조만간. 거기서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제가 이제 내피셜로 6레이어 보드에서 많이 겪었다고 얘기하는데 8레이어 보드에서 나타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그거는. 근데 아무튼 지금 제가 경험한 거는, 예전에는 뭐 이런 증상이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유독, 물론 예전만큼 그렇게 램을 자주 바꾸고 있죠. 예전보다 더 자주 바꾸고 있죠, 제가. 예전에는 그냥 초창기 때 M다이 넣고 계속 M다이로 넣고 오버클럭 했는데, 그때는 A다이로 교환, 그때 해보긴 했어요. A다이 그때 있었으니까. 초창기 때 2개 있었는데, 근데 지금처럼 램을 그렇게 자주 바꾸진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 램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다 보니까 부팅이 안 되는 게 계속 나옵니다. 지금 램 바꿀 때마다 이런 증상이 나오고. 근데 아무튼 시모스 클리어 하니까 또 돼. 안 된다 싶은 게, 이거 램 불량이구나 해가지고 램 옆에 빼놨거든요. 근데 시모스 클리어하고 하니까 또 됩니다. 불량이 아닌 거예요. 이 애매합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AS 보내야겠네 하고 빼놨던 램도 다시 해보니까 또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바이오스 아까 두세 번 해보라 그랬죠. 한 번으로 안 되면 램 바꾸니까 또 되고. 제가 경험해봤던 안 되는 거를 되게 한 증상들을 이렇게 적었어요.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해보시라고. 그래서 진짜 물리적 불량이 아니라 트레이닝 문제일 수가 있으니까 이거 먼저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AS 보내라, 그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AS 보내야죠. 뭐 어쩌겠어요. 아무리 트레이닝 문제라고 의심이 돼도 내가 그걸 해결 못하면 결국 AS 보내서 해결해 달라고 해야죠. 바꿔달라고 하거나. 특히 램 바꾸면 해결되는 경우 많습니다. 메인보드 정상 판정 받고 램 정상 판정 받았을 때, 램보다는 메인보드 바꾸는 것보다는 램을 바꿨을 때 해결될 확률이 높아요. 메인보드 바꿔봐야 똑같은 증상 나올 수 있습니다. 램이 똑같으면. 그래서 아무튼
제가 아까 램 불량인 경우 인텔에 꽂으면은 바로 나온다 그랬죠. 근데 인텔 없으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컴퓨터 저처럼 2대 쓰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죠. AS 보내야죠. 근데 아무튼 AS 보내기 전에 이런 식으로 해결 가능한 케이스가 몇 분이라도 더 나왔으면 해서 이런 식으로 해보라고 지금 안내를 드렸고, 그렇게 이렇게 썼더니 지금 리플들이 이거 나도 있었어. 나도 이 증상이 있었어. 어, 뭐 나도 여기서 그랬다. 뭐 어떻게 하니까 잘 됐는데 이렇게 하면 또 그랬다. 계속 그랬다는 얘기가 많이 달려요. 제가 댓글은 안 달았습니다. 댓글 달았다가 뭐 논란이 커질까봐. 이렇게 관심 많은 경우는 댓글 달기 무서워요. 이거 처음에 메인 베스트에 올라갔었는데 제가 뺐어요. 너무 관심을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아무튼 이것도 참고하시고, 그래서 아까 발생했던 증상이 이겁니다. 그래서 램이 지금 램 트레이닝과 관련된 호환성 문제가 있어서 제가 램을 2개를 뺐다가 다시 꽂았더니 정상적으로 잘 됐어요. 그거를 한번 보여드린 거고. 영상이 거의 2시간이 됐는데 지금 설명을 오늘 좀 수다를 많이 떨었네. 아무튼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제가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 A650 게이밍 엑스보드에서 A다이 풀뱅크 한번 해볼 거예요. A다이 풀뱅크가 얼마나 들어가나 저도 궁금하거든요. 6레이어 보드에서 A다이 풀뱅크가 얼마나 들어가나 궁금하니까 A다이 풀뱅크까지 한번 해보고, 그러고 나서 제가 8레이어 보드로 교체를 하고 나서 거기서도 이거저거 테스트 해볼 겁니다. 6레이어 보드랑 비슷한지, 혹은 그 호환성 이슈 그런 것도 한번 다시 체크해보고, 지금 6레이어 보드 쓰면서 나왔던 문제들, 이런 것 레이어 차이에 따른 차이가 있나 한번 테스트 해보고, 그런 것들 해볼 거예요. 그래서 해보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내피셜보다는. 그래서 아무튼 해볼 거니까, 아무튼 다음 영상은 아마 A다이 풀뱅크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라 하시는 분들 다 잘 되시길 바라고요. 그 다른 유튜버 영상을 보니까 종료 멘트를 하던데 저도 나중에 한번 정해봐야겠어요.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